문제는 좀 이게 좀 쉬운 문제인데 방향은 두 개를 알려줄게. 일단은 이차함수 fx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야. 그다음에 최고차항 이런 것도 모르고 나와 있는 식이 이제 보니까 x 더하기 3에 fx 마이너스 3에서 x까지가 4ft 2t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값을 집어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고, 미분하는 형태로 가볼게. 왼쪽을 미분을 해. 그러면 fx에 f'x가 되고 4 fx에 2x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뭐 값을 한번 또 집어넣어 봅니다.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게 낫겠니? 뭐 요런 거 없앨 만한 숫자 이런 거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f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요 값이 나오고 요 값에 대해서 이게 6 이렇게 나올 거야. 3 넘어가면서 이 정보하고 그 다음에 fx 입장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굳이 만들면 fx는 여기서 이제 뭐 방법이 조금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거 최고차항 정도는 잡아낼 수 있겠다. 여기에서 이게 fx가 ax제곱 이렇게 시작이 되면 최고차는 비교가 되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a, x 세제곱 이렇게 되고, 오른쪽을 적분이 되면 3분의 4 a, x 세제곱 이렇게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치? 얘랑 얘가 같아져야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4 ax 세제곱과 왼쪽에 있는 애가 여기서 바로 안 나오네. 최고차 정보가 여기서 안 나오네. 여기서 있구나. 하나가 더. 계산 끝까지 안 해서 여기에서 3분의 2 x 세제곱 적분을 했다고 치면 이걸 가지고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되니? a가 3분의 4a 빼기 3분의 2가 되면 a가 2가 나오거든. 여기서 최고차를 잡고 가는 게 낫겠다. 자, 2를 잡고 fx 최고차 2 이거를 6으로 걸면 괜찮을 것 같아요. 6으로 x 더하기 3 이 네모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네모를 이제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하면 이것도 방법이 또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bx 더하기 c로 여기다 집어넣고 해갖고도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요 단계에서도 fx를 여기서 집어넣어갖고도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비교할 수도 있고,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해. 어차피 뭐 이정분을 하나가 넘어간 친구들이 꽤 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막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거야. 한 번 더 미분을 해봐. 그러면 x 더하기 3에 f 두 번 미분한다. 어차피 뭐 우리 위치분도 가속도에서도 미분을 두 번까지는 해보잖아. 4에 f'x 4x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f'이 넘어가면서 f'3 마이너스 3이 두 개니까 여기서도 또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 요거랑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게 0이 나와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서 그냥 다 집어넣어갖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하여튼 뭐 요거는 계산 능력이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잘했네 이거를.
자, 약간 IQ 테스트 같은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수열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아는 것보다 얘를 이제 상황에 맞춰갖고 이렇게 때려 찍는 게 일단 더 중요하고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도 또 계산에 대한 또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가 되니 식이 나오니까 12번인가요 여기? AN을 정리를 하면 이건 인수분해 뭐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N과 마이너스 2N이야. 그러면 AN은 원점 지나가는 직선 정도로 인식을 하고 마이너스 2N이면 뭐 대충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2N.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2,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치면 일단 이쪽으로 타고 가면 무조건 다 정수가 나와요. 문제에서 모든 항이 정수이다라는 조건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3분의 4n으로 가면 이게 정수가 나오는 애가 3의 배수밖에 없어.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이제 4가 되고 그 다음에 3, 4, 5, 6 6을 집어넣어야 이제 여기 또 정수가 이렇게 나와. 그럼 9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까지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일단 3의 배수일 때는 얘가 정수가 어쨌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애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최소값은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 이렇게 음수로 들어간 애들을 싹 다 더했을 때 요렇게 된 게 최소야. 이렇게 된 게 이제 최소. 그럼 최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는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선택이. 얘를 선택해야 돼. 얘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애들은 차를 하면 0이 돼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차이가 필요해.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차이는 여전히 등차 수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숫자만 이제 규칙을 찾아내면 돼. 4에서 여기 뭐지?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6이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10. 그 두 번째 항 여기다 6을 집어넣게 되면은 8이 나오고 여기다 6 집어넣으면은 12. 이렇게 하면 20. 한 번만 나오면은 뭐 규칙은 여기도 이미 규칙이 끝난 거야. 얘네의 규칙은 당연히 등차 수열이 됩니다. 여기 4, 8, 12에 18 빼면 30 됐지? 이렇게 된 게 몇 개? 10개. 3, 6, 9 해서 30번째까지 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이 55잖아. 0이 붙었으니까 550이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도 잘했네. 13번도. 자, 약간의 테크니컬한 부분만 알려주고 그렇게 계산 문제라서. 근데 있잖아, 이게 고3 때 은근히 많이 틀렸던 문제야. 너희들이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이거 맞췄으면. 왜 그러냐면 고3이 되면 이상하게 계산 능력이 떨어져. 이상하게 떨어져 진짜. 내신할 때 막 열심히 계산을 하니까 계산 능력이 확실히 높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대치동을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계산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야지 너무 멋진 풀이만 추구하고 그러면 안 돼. 테크닉 이런 거는 자제하세요. 올해 이제 수능 문제도 그렇지만 테크닉이 하나도 안 먹혔어. 그런 거 의미 없으니까 계산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꼭 푸시고 그러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면 계산 능력이 조금 커버가 돼. 열심히 풀면 돼. 자, 일단 봅시다. F0과 FA와 FA 더하기 1이 0이야. 뭐 그는 다 나온 거지. 3차 함수에 대해서.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 Y는 EX가 있어요. Y는 EX가 있고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면 P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R, S, 여기를 Q 면적 여기를 A 이만큼은 A, B,
이렇게 됩니다. A 빼기 B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를 적분해서 요만큼을 빼면 되는 거야. A 빼기 B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했었죠. 자, 하여튼 얘를 이제 점을 찾아봅시다. A도 찾아야 되고 A 플러스 1도 찾아야 되는데 Y는 EX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읽어봤더니 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A고 어쩌고 그 다음에 OQ 아, 요 길이가 뭐 5루트 5라고 하니까 뻔하지. 5루트 5면은 이게 지금 삼각형에 이게 1대 2대 루트 5 기울기가 2짜리니까 여기가 5가 되면은 여기가 5가 되면 여기 10이 되겠죠. 여기 Q에 대한 좌표가 나옵니다. Q에 대한 좌표가 5,10이니까 요 상차함수의 식을 만들어내면 근이 3개 다 나왔으니 x 빼기 a x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이러고 나서 5,10을 집어넣어버리면 얘랑 2x랑 만나는 이 점이 5,10이니까 여기다 뭐 5 집어넣으면 10 나와서 a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아니면 이걸 이제 푸는 방법 중에서 자 봐, 이거 이제 1학년 때 쓰는 거야. 근소거법이라고 해서 그 대치동에서도 뭐 약간 스킬처럼 이제 쓰이는 게 있어요. 근소거법. 요거 없애면 영원 우리한테 필요한 애가 아니니까 이렇게 없애. 그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a와 a 더하기 1 이렇게 있고 여기 2가 되는 이렇게 되는 점이 두 개가 나와.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거 인수분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수분해하는 거는 이걸 뭐 x제곱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뭐 a 값이 뭐 그냥 예쁘게 나옵니다. 3으로 탁 나와요. 자, 근데 이거 예전에 한번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최고창의 계수가 1이잖아. 그럼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여기 높이가 돼. 이게 기억나니?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여기 높이가 돼요. 다음번에 여기 할면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는 좀 많이 쓰이니까 3차 함수에서도 되게 쉬워.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이 정도는 계산할 때 여기 2네 뭐 곱하기 뭐 더하기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여기에 이제 길이 입장에서 2 곱하기 1이 돼야 2가 되는 거라 여기 한 칸이 되면 돼요. 그게 이제 2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요거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높이가 얘 곱하기 얘가 돼요. 왜 그러냐면 fx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물론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최고창의 개수가 여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마이너스 1. 최고창의 개수가 필요하고 여기 쉽게 갑시다. 여기 1, 여기 5 이렇게 1과 5가 크냐. 그러면 f2의 값을 구하래. f2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1, 2 빼기 1, 2 빼기 5 이렇게 되거든. 이 의미가 뭐냐면 2를 기준으로 해서 근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돼요. 근까지 거리. 여기 한 칸. 2에서부터 여기까지 3칸. 그래서 1 곱하기 3이 돼서 높이가 3이 돼. 물론 이게 최고창의 개수가 2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상황이 또 바뀌어. 하여튼 뭐 이게 여기의 값이 a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는데 하여튼 이걸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뭐 인수분해를 하든 어떤 방법 써도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a를 구했다라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렇게 된 모양에서 이렇게 된 모양. 이것도 뭐 공식은 테크닉인지 안 먹히니까 3차함수 면적 공식을 가지고도 그냥 한 줄만 끝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 저기 저만큼을 요만큼을 빼내야 돼서 이걸 빼내는 상황이 또 중요하거든. 이거 계산 더 해야 되는데 계산했다고 하자. 여기가 a고 여기가 a 더하기 1이고 요것도 계산하면 여기 a 빼기 1 나옵니다. 그래서 a가 3이어서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숫자는 되게 예쁘게 내줬어요. 이렇게 2, 3, 4, 5 이렇게 딱 예쁘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계산만 하나만 더 테크닉한. 이건 테크닉보다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줄이는 건데 이제 적분을 할 때 계산을 줄이는 가장 좋은 요소는 이거는 이제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자, 일단 표현을 해볼게. 요만큼까지 그냥 합시다.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빼는 거야. 이게 A고 B. A에다가 여기 조금 플러스 된 거 있죠. 그 다음에 B 부분을 빼는 거 그냥 정적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0에서 4까지 fx dx고 그 다음에 또 요만큼을 빼야 되는데 요만큼은 표현을 하면 fx에서 2x를 빼 얘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0에서 여기 2까지 이걸 빼야 돼요. 이걸 또 빼야 됩니다. 자, 이걸 살짝 정리만 해볼게. 이걸 지금 셈으로 뭐 계산해도 되고 0에서 4랑 여기서 0에서 2를 0에서 2가 fx가 있으니까 2에서 4에 fx dx로 바꾸고 여기 플러스로 해서 0에서 2에 dx dx를 해요. 이거는 그냥 나오잖아. 4야 4. 이거는 4.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자, 여기에 얘가 3이고 4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x에 x 빼기 3, x 빼기 4. 이걸 다 풀어 헤쳐서 이제 계산을 해도 좋고 그냥 그 계산 능력은 있으면 좋아 당연히.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여기 두 칸이잖아. 두 칸이라서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플러스 1이 되도록. 이게 정적분에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가 이제 홀수함수냐 짝수함수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거든. 그러면서 막 날려버릴 수가 있어. 3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여기 빼기 3 여기 플러스 3 해주면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3 얘는 x 빼기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홀수차는 의미가 없어. 그치? 홀수차이었고 그러니까 x 세제곱과 x는 의미가 없어요. 그치?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짝수차 x 제곱만 필요해. 얘를 계산했을 때 여기에 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얘가 무조건 곱해지면 이제 상수는 없는 거잖아. 상수는 없으니까 x 제곱 형태만 필요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숫자만 잡아내면 돼요. 잡아내는 거 별거 없죠. 이게 근이 마이너스 3과 0과 1이니까 x 제곱에 대한 거는 이제 합이니까 2x 제곱이 되겠지. 2x 제곱. 이것도 그럼 2배를 합니다. 2배에서 0에서 1로. 계산量완전히 확 줄어들지. 그치?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연습을 좀 더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한다고 실전에서 막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얘를 한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야 돼. 적분을 할 때 이게 3차 정도를 계산할 때 이게 이제 계산 실수도 진짜 많이 생겨. 그래서 얘를 확 줄여. 계산을. 줄이는 방법은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칭성. 4차 함수도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구간 길이를 잘 보세요. 구간 길이. 구간 길이가 또 이제 개떡같이 뭐 이게 막 2분의 3 뭐 이렇게 구간 길이가 그렇게 나오면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나아.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이고 24번은 또 많이 틀렸네. 자, 이거는 좀 천천히. 이번 수능의 도형 문제가 뭐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쉽게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 나오는 14번 정도 수준? 뭐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으로 치면은 뭐 거의 비슷하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수능에 나왔던 요소도 여기에 원이 들어가서 어려웠지. 이 삼각형을 풀어내는 거는 뭐 거의 비슷하게 올해 계속 똑같이 나왔어. 그냥 올해 계속 나왔던 삼각형은 요거 알고 이거. 요 삼각형 푸는 거 계속 나왔어요. 요 삼각형. 뭐 여기에 이제 세팅 방법에 따라서 이제 푸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 삼각형 이거 푸는 게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을 가지고 뭐 여기 세타에 파이 빼기 세타 뭐 이런 형태로 계속 푸는 게 나왔고 뭐 14번도 그 틀을 그게 크게 넘어가지 않아. 자, 그려봅시다. 여기가 세타. 이렇게 세타. 그 다음에 A, B,
C, D, E. 그 다음에 어차피 이 각이 같고 BC가 6이고 이게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루트 5고 그 다음에 중간에 AC를 4대 3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뭐 4K, 3K 이 정도 세팅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sin D 하나만 이제 해석하면 돼요. sin에 대해서 DAE, DAE면 세타야. sin 세타 대 그 다음에 EDA, EDA면 여기를 알파 정도로 합시다. sin의 알파라고 하는 애가 1대 3이 돼요. 이 sin B가 이게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얘기를 했지만 길이를 알려주고 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두 개밖에 못 알려줘요. 외접하는 반지름도 어쨌든 길이에 대한 얘기고 길이 아니면 각인데 보통 이 각으로 내준 거는 보통 뭘 숨기려고? 각이 아니고 길이에 대한 걸 숨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길이인 척하고 각을 알려주고 각인 척하고 길이를 알려주고 항상 그래. 왜냐면 요소가 두 개밖에 없어서 너희들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수투 같은 경우도 그래. 이게 Y좌표인 척 하지만 결국에 얘를 풀려면 이게 X좌표를 찾아야 되고 X좌표의 정보를 주는 척 하면서 Y좌표의 정보를 줘요. 뭐 그런 요소들이 항상 뭐 X, Y 두 가지 요소잖아. 뭐 도형도 길이 아니면 각이야. 그래서 그 요소 안에서만 잘 생각하면 돼. 뭐 사이먼틱 쓰면 당연히 이게 각에 대한 비율이 길이 비율로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 세타에 대해서 한 번만 쓸게. 사인 세타분의 ED, DE가 사인 알파분의 루트 5가 이렇게 나와요. 2R로 같이 엮이지. 그리고 2R은 곱할 의미는 없고 자, 이 길이 B가 이게 1대 3이면 당연히 여기는 3 루트 5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쌍이 되는 각에 대해서 여기가 3분의 1이 돼야 되지. 3분의 1, 3분의 루트 5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 그래서 도형을 분석할 때 길이를 계속 파고 각을 파야 돼. 여기 각이 나왔잖아. 아니 뭐 여기 있는 세타는 왜 적혀있어? 아래 삼각형과 위의 삼각형. 우리 지난주에 수능 문제를 분석을 했듯이 아래에 있는 정보가 까먹었을래나? 아래에 있는 정보가 위에 있는 정보랑 섞여야 되거든? 그럼 이게 섞이는 입장에 있어서 이게 매개가 되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냥은 못 섞여요. 아래 삼각형과 위쪽 삼각형이 정보가 섞여야 돼. 왜? 일단 세타는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보가 같이 공유가 되려면 뭔가가 이제 엮여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엮이는 게 길이 아니면 각이야. 길이 아니면 각. 근데 이렇게 파이 빼기 알파로 정보가 이렇게 엮이는 거지. 각이 엮이는 거, 각. 또 마찬가지로 세타가 3K면 여기 알파가 6이 되니까 여기가 1대 3이 2가 돼야 돼. 그럼 K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나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애가 뭐냐면 BCD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BCD 그럼 사인 세타 분의 2가 2R 요것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럼 얘를 어디로 구할래? 라고 봤더니 위쪽 삼각형에서 길이 나왔고 길이 나왔고 길이 나왔어요. 이게 K가 3분이니까 이게 3분의 8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코사인 제2법칙을 이걸 하시면 돼. 이거 길이를 다 3을 곱하는 게 좀 편해 보이지? 3을 곱해서 3루트 분수로 계산하면 계산이 좀 많으니까 이 정도 3을 곱해서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세타를 구하시고 이거 구하면 코사인 세타가 6루트 5분의 13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고 마무리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이제 도형에 대한 난이도를 풀 수 있으면 수능 문제도 뭐 거기서 거기야. 난이도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작년에 계속 유행 타던 문제야.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그때 뭐 내가 알려줬나? 스튜어트 정리 뭐 이런 걸로도 풀 수는 있는데 뭐 교육 과정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15번도 문제가 되게 좋거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겨울방학 때 좀 많이 해야 돼. 겨울방학 때 많이 하세요. 이때 뭐 겨울방학 때 특강이 오면은 뭐 이런 거는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윈터를 가게 되면 이런 정도 수준을 많이 연습해야 돼. 각오를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몇 번이지? 20번 18번 19번은 된 것 같고 20번 갑시다. 자 20번을 풀 때도 이것도 결론이 이미 있다 그래서 지수로고 함수가 나오면 딱 물을 것만 물어요. 예전같이 이상한 문제 안 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A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 증가 함수 증가 Y는 AX에서 요 A 얘기하는 거야. 증가 볼록성을 요즘에 잘 못 내서 볼록성 대신에 정점을 많이 내고 정점 얘는 0,1 지나간다 이런 정점점 끝점 그 다음에 정근선 많이 냅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함수에 대한 방정식 문제로 가면 y는 x의 대칭이냐 아니면 평행 이동했냐 뭐 올해 수능은 이제 확대 축소 문제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하여튼 기본기는 요 정도로 이제 밑에 있는 20번은 확실하게 풀려요. 자 봅시다. 상수 A에 대해서 상수는 이제 고정된 어떤 숫자란 얘기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 함수래. fx가 이게 x 더하기 2 더하기 7 이거 고정된 함수잖아. 고정된 함수만 그리는 건 뭐 별거 없지. 여기 7을 경계로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또 경계로 해서 얘가 적당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증가 함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8이 되네. 8. 여기까지 아무런 난이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a 더하기 10. 얘는 정근선이 10이야. 여기 8이니까 10이 한 이 정도 있을 거고 10. 이 함수는 원래 이제 그 감소 함수인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다시 증가 함수가 되는 거지. 이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서 시작하면 이제 최소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값을 있게 만들려면 이쯤에서 시작을 해줘야 돼. 이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가 나오죠. 일단 여기에서 여기에 끝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7을 기준으로 같아도 되고 작아도 돼요. 딱 정확하게 같으면 어쨌든 최소값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일단 풀어야 됩니다. 이건 적당히 풀려요. 넘어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하시면 2의 a라고 2가 또 내려오고 그러면서 4분의 3이라는 조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요건 꼭 챙겨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 자, 이 상태에서 실수 t에 대하여 그리고 요거 사실은 이제 아마 지지난주인가 3주쯤 전인가 요거 비슷한 문제 숫자만 바꾼 거를 올 시간에 테스트를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때도 설명을 어쨌든 뭐 처음이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합시다. 자, 직선이 하나가 나와요. y/fx의 그래프와 직선 x 더하기 2의 a, y 빼기 t는요. 자, a는 상수니까 이건 변하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 t라고 하는 값이 변화를 하는 거야.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인데 gt가 2. 자, 일단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1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x 빼기 t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거는 무조건 양수고 이게 전체가 음수가 되잖아.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이런 정도 두 개에서 만나죠. 이런 애들이 이제 무한히 있단 말이야. 여기가 딱 경계야. 여기 경계. 그 다음에 뭔지 몰라도 여기도 중요할 것 같지. 여기 경계가 항상 중요해요. 이렇게 개수 변화가 생기는. 이 위치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이야. 여기 두 개를 잘 건드리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정리만 하면 돼. 자, 이게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인데 두 개를 만족하는 t의 최소값. t의 최소값이 함수 fx의 최소값과 같도록. 그러니까 이 t의 최소는 지금 보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해석하면 얘는 이제 t, 0을 무조건 지나죠. t. 그러니까 직선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이 t를 최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든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 근데 왼쪽으로 이동을 무한히 이동시킬 수가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7이니까 x축이고 한 이 정도쯤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 정도까지가 이제 경계야. t. t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딱 경계입니다. 그때 최소가 t야. 이렇게 돼요. 이 경계를 지나갈 때 그 값이 그때 t의 값하고 이 함수 f의 여기에 최소값하고 같아진다를 이제 표현만 하면 돼. 자, 그럼 해봅시다. 여기에 t를 지나가는 여기를 이제 최소값이라고 할게요. 최소. 여기를 지나가는 이제 직선이 무조건 지나가는 정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정점이 얘야. 걔를 여기를 찾아. 이게 마이너스 2일 때 아까 여기다 집어넣어놨는데 얘를 다시 여기를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위로 올리면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2 더하기 10 좌표가 이렇게 됩니다.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갈 때니까 직선의 방정식에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나아. x좌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좌표는 2a에 a 더하기 2 더하기 1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빼기 t는 0 이건데 이게 이제 t의 값이야.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게 t의 값이야. t의 최소가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t의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면 뭐랑 같아야 되냐면 f의 최소값과 같아야 된대. f의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또 요 값이야. 요 값이 그냥 여기 y좌표가 돼. 이거.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2 더하기 10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지수 방정식이 돼요. 간단한 지수 방정식. 2의 a승, 2의 a승, 2의 a승, 2의 a승이구나. 그래서 2의 a를 t로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하시면 되고. 자, 하여튼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게 이 정도는 요즘에는 그냥 너무 흔하게 나와갖고 내년에 뭐 이런 스타일은 계속 유행할 거야. 잘 봐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둘, 넷, 여섯, 지금 8명 앉아있는 거 아닌가? 다 틀렸어. 거기 녹화돼서 안 되는데 다 틀렸다고 하면 내가 창피해. 자, 그때도 안 들었구만 이거 내가 설명했을 때. 자, 이거 좀 천천히 할게. 이게 지금 두 개가 등호가 중간에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게 fx 4차 함수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두 극한식이 값이 동일해지도록 하는 k는 t랑 마이너스 t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기는 얘가 알파를 수렴하고 얘가 베타를 수렴하면 이게 x가 a로 갈 때 수렴하면 얘네를 4층 연산할 수가 있어. 4층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 하면은 리미트의 이게 어떤 값이 무한대야. 리미트의 세모도 무한대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등호를 붙일 수 없는 건 알지?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발산할 때는 사실 등호를 쓸 수가 없어요. 수렴할 때만 등호를 쓸 수가 있어. 하여튼 이렇게 표현이 된 거면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얘기는 왼쪽도 수렴을 하고 오른쪽식도 수렴을 한다는 얘기야. fk의 제곱. 이게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x의 k에 대해서 발산하거나 진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등호를 못 써요. fk의 제곱. 그럼 이거 연산하라는 얘기야. 연산. 어떻게 이걸 왼쪽으로 넘겨오면 돼. 왼쪽으로 넘겨오면 되게 편해집니다. 이게 없어져요. 이 식을 왼쪽으로 넘겨와서 정리를 다시 하면 k 분의
여기 fx가 있으니까 fx를 묶어내고 fx 빼기 2x 제곱으로 묶어내고 이렇게 0 만들면 돼. 자, 근데 여기에서 fx의 최소값이 17이래요. 이게 4차함수인데 뭐 4차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이렇게 되고 여기 최소값이 17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당연히 fx라고 하는 애는 0보다 큰 거지. 그럼 이 극한식을 풀어낼 때 얘는 값이 뭔지 몰라도 k로 갈 때 값이 있을 거고 0보다 클 거니까 얘 0 그냥 날려버려요. 0은 아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자, 이제 이걸 푸는 거야. 너무 쉬워지지. 왜냐면 밑에 인수가 하나 있어. 근 뭐가 0이 돼. 그럼 얘도 근 자도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돼. 어떻게 풀어야 돼? 당연히 fx 빼기 2x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x 빼기 k의 인수를 두 개를 가져야 돼. 하나 가지면 안 돼요. 그치? 하나 가지면은 이게 뭔가의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해. 이게 x 빼기 k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게 없어지면서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간다고. 근데 여기가 제곱이 돼야 이 하나가 없어지면서 k를 집어넣으면서 0이 돼. 그래서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수가 얘는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너무 쉬운 거 이런 거 있잖아. 0이 됐을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같은 얘기지. fx는 x제곱을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x제곱이 인수다. 이거를 해석을 하면 f0은 0이고 f'0도 0이다. 이 정도 해석을 하잖아요. 미분 개수로 해석을 해서 마찬가지야. 이게 제곱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저 k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야. t일 때랑 마이너스 t 두 개가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가 t의 제곱과 x 더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딱 하나만 이제 풀어내면 돼. 어떻게? 이게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fx의 최소값이 17. 이거는 이제 어쨌든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미분해서 극소값을 집어넣어요. 나머지 계산만 해결하시면 돼요. 이런 계산이 만만치 않아. 이제 t 하나를 찾는 거는 이거 17.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서 이건 미분할 때 그냥 또 풀어 해쳐서 미분하지 마시고 이게 4차함수를 치면은 t랑 마이너스 t가 인수니까 t랑 t가 양수인가? t는 1보다 크다니까 여기 마이너스 t면 여기 0이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x 빼기 t x 더하기 t에 미분했으니까 4. 이 정도 해주면 자, 어쨌든 얘를 0으로 만든 값을 찾아야 되면 0을 만드는 값은 0은 어쨌든 극되니까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4도 없애고 그럼 x제곱 빼기 t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x제곱은 t제곱 빼기 1일 때 이때 그때 극소를 갖습니다. 어차피 여기 뭐 대칭 형태로 들어갈 테니까 이 값을 x제곱 대신에 집어넣으면 돼요. 편하면 그냥 루트에 t제곱 빼기 1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냥 다 집어넣으면 돼. 이것도 계산할 때 x제곱 빼기 t제곱에 제곱으로 봐도 되고 그럼 x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그럼 이게 되게 쉬워져. 이 정도만 합시다. 자, 하여튼 요 21번 스타일은 올해도 나왔고 올해도 수능에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정말 어려워서 아마 그 선택 과목 포함해서 모든 이제 미적분 포함해서 기하 다 포함해서 수능에서도 21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돼 가고 있어. 내년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 극한 형태로 표현된 문제는 진짜 많이 공부해야 돼. 여름에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좀 느낌이 있을 텐데 그때 요것만 해갖고 책 두 권으로 했어요. 두 권. 하나는 기본적인 요 극한, 근 하고 그 다음에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라고 해갖고 극한 함수가 있어. 그거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더 어렵게 해야 돼. 더 어렵게. 내년에는 완전히 더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야. 자, 됐고 확통 바로 갑시다. 확통. 확통은 20
27. 중국도 벌써 다 까고. 27 갑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자, 일단 A, B, C에 대해서 12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3의 제곱이라고 일단 표현할게. 자, 이러고 나서 A는 짝수예요. 이게 A가 짝수다 라고 했으니까 2의 요소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 당연히 여사건이 조금 더 낫지 않겠어요? 전체에서 A가 짝수니까 A가 홀수인 걸 빼면 됩니다. A가 홀수인 거를 빼도록 합시다. 전체는 어떻게 해? 여기 2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A, B, C한테 그냥 적당하게 가주면 되죠. 뭐. 선택은 3개. 2 몇 개 갈래?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가요. 서로 다른 3개에서 이 4개를 뿌려주는 거야. 사탕기계라고 해서 A라는 버튼과 B라는 버튼과 C라는 버튼 이 3개가 있는데 이 버튼을 4개를 4번을 누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만 마음에 든다고 A를 4번 누르면 거기에 2가 4개가 다 가는 거야. 그래서 A 2개, B 2개 하면은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기본 아이디어의 중복조합의 사탕기계.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에서 4개를 선택한다. 그럼 요거 3은 2개가 있어. 서로 다른 3개에서 2번을 선택한다. 이거 좀 자세하게 쓸게. 2가 4개가 있어요. 3이 2개가 있어. 자, 홀수. A의 홀수가 되는 경우는 A의 2가 안 가면 돼. A의 2가 안 가게 하려면 2가 갈 수 있는 건 BC 2개입니다. BC 2개. 그러니까 2개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해. 그럼 이거는 B, C 한테만 가는 거고 2가 4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은 아무렇게나 가면 돼. 3은 똑같아. 3H2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뭐 그냥 계산하는 거는 산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편한데 이제 그 연습을 위해서는 이런 거는 당연히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사건이 맞는 거 아니고 이 여사건의 능력으로 풀면은 그냥 한 줄만 이렇게 풀려서 기분은 좋을지라도 나중에 조건부 확률을 풀 때는 이게 더 세분화돼 갖고 이걸 정확하게 세야 될 때가 와. 그럼 진짜 이거를 쌤으로 A가 홀수일 때를 계산하는 게 더 능력이 더 좋은 거야. A가 홀수일 때. A가 짝수일 때를 이제 뭐 쓴다면 A가 2가 1개 들어갈 때, 2개 들어갈 때, 3개 들어갈 때, 4개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A가 2가 1개일 때 2가 2개 들어갔다고 했을 때 3개 들어갔을 때 4개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BC를 또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건부 확률 너희들 배워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능력이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직접 구하는 게 더 능력은 좋은 거야. 하여튼 뭐 그냥 잘 계산을 해보시고 이 정도는 근데 뭐 빨리 구하는 게 이득이겠지. 자, 그 다음에 28번은 이것도 해야 되겠네. 자, 그냥 뭐 계산인데 자, 일단 확률 변수 x가 평균의 1이고 표준 편차가 2n분의 1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여기서는 뭐 이제 구하는 게 항상 첫 번째 대칭성, 면적, 조각 내서 구하기 뭐 이 정도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표현을 해야 되겠네.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n분의 1 이렇게 돼요. 일단 x가 a보다 작을 때와 x가 a 제곱보다 작을 때 합이 1이래. x 입장에서 뭐 구해도 되지만 결국에 이게 z 여기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냥 z로 바꿔서 갑시다. 자, 일단 m을 빼고 z로 바꾸면 그냥 공식이야. a에서 m을 빼고 그 다음에 2n분의 1을 밑에다 깔아주니까 2n분의 1은 위로 다시 올라오겠지. 여기가 2n 이렇게 되겠네. 이쪽도 똑같이 해주면 z가 a제곱 빼기 m 평균을 빼고 2m 여기 1이 됩니다.
자, 일단 뭐 표준정규분 부편은 이렇게 생기고 평균이 0, y축의 대칭. 근데 얘랑 얘를 더해서 이게 합이 1이 나오려면 이게 특별한 숫자잖아. 근데 부등식이 지금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도 이 중에 하나가 이게 대칭성을 무조건 낼 테니까 여기를 네모라고 합시다. 대충 보니까 여기가 좀 커 보여. a제곱이. 그치? a제곱이 조금 클 것 같아. 이게 네모라고 해. 이거보다 큰 영역과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영역. 아니지. 요거보다 미쳤어요. 작은 영역이니까 이쪽이 아니고 반대죠, 반대. 요 네모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이쪽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긴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작은 걸 합치면은 1이 된대. 그럼 대칭성을 생각해서 이거 빠졌잖아. 요만큼 모양이 더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여기 이쪽으로 얘를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으니 그래서 네모랑 세모에 대해서 이걸 세모로 했으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하여튼 이 두 개를 아니 이제 여기다가 붙이면 안 되지. 요거보다 작은 거, 네모보다 작은 거. 요놈과 요놈 두 개를 더하면은 0이 돼요. 요놈과 요놈 요거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는 요걸 이제 이용을 합니다. 자, 힌트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잠깐만 부호가 맞나? 부호가 세모보다 작거나 같고 네모보다 작거나 같고 두 개가 자, 이 두 개를 더합니다. a 빼기 m과 2m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m과 2m 이 합쳐서 0이 나와야 돼요. 자, m이 뭐 어쨌든 뭐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m을 날리고 2a제곱 더하기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4m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식은 a제곱 a 빼기 2m은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네. 자, 밑에 또 하나 식이 또 있죠. 자, 또 갑시다. 확률이 x가 a제곱 더하기 a가 얘는 이제 표로 나왔네. 0.977이. 자, 이건 뭐 거기 표에 대해서 보면은 한쪽이 0.59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쪽이니까 0.477을 더하면 이쪽에서 0.477을 더하면 이게 0.977가 나오니까 요 값이 거기 표에서 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2면 되죠. 2. a제곱 더하기 a가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냥 m은 1 이렇게 나오겠네요. m이 1이면 이제 a 제곱 더하기 a 빼기 2가 0인데 1, 2 a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잠깐만 그러면 이 둘 중에 m은 0이 아니다. 요거 두 개를 다 넣어봐서 확인해야 되겠네. 만약에 이게 1이면 문제가 생기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니까 얘가 1보다 작은 그 다음에 m이 0이고 이거 되는데? 뭐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랑 4 마이너스 2랑 여기 안 되는 아닌데 이게 평균이 m이 1이 나오니까 1이고 마이너스 2세칸 4 이거 되는데? A가 음수라고 나와있다고? 어디에? 음수 A 미쳤구나.
여기 숨어 있었네. 그래, A가 음수니 이거는 안 되고, 둘 다 되면은 큰일 나죠. 자, 하여튼 A는 마이너스 2. 마지막 계산. 또 계산이 또 있어. 자, 마지막 계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제 4분의 1이 되겠네요. 맞니?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걸 Z로 다시 계산을 하면 4분의 1 빼기 1에 저기에서 m이 1이니까 2분의 1, m을 2분의 1로 나눠주면 다시 올라가서 z가 4분의 3이 되고 없어지면은 아니구나 2분의 3이니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위에 있는 숫자로 바꾸시면 이거보다 작은 거면 이제 표에서 보면 여기에 0이고 마이너스 1.5 0.5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죠. 이만큼은 1.5, 0.4332니까 0.5에서 4331 빼면 됩니다. 자, 됐고 20 우와 이거 맞춘 사람 또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한 명 또 진짜? 다 셌어? 아니 뭐 그렇게 세면 잘하는 거지. 와 이게 세서 되는 거면 고수야 고수. 보통 고수가 아닌데. 난 이거 되게 고생했는데. 자 29번 가봅시다. 올해는 이제 요 킬러 문항이 맨날 뭐 공 빼내는 문제, 그러니까 사실 요 30번 같은 스타일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왔거든. 근데 내년은 또 몰라. 이게 유행이 있어. 그 해 유행 타는 그 유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필 수특하고 수능 완성에서 나와. 그래서 무조건 확통을 수특이랑 수능 완성을 잘 풀어야 돼. 6평, 9평 계속 유행을 탑니다. 공에서 뽑아내는 거 이거 진짜 이게 올해 정말 지겹게 나왔는데 30번 유형이. 하여튼 이 함수 유형으로 다시 바뀔 수 있어. 자, x가 자, 특징이 있어요. 2, 3, 4, 5 이거 이래 2, 3, 5, 7, 11 숫자가 이상하지? x에서 x로의 대역인데 합성함수 h역을 그러니까 이게 x에서 다시 x로 대응이 되고 다시 x로 가는데 첫 번째 합성 유치역을 A라고 하고 두 번 합성이 된 유치역을 B라고 한대. 근데 일단 이게 지금 뭐 2, 3, 5, 7, 11가 2, 3, 5, 7, 11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B의 원소는 두 개만 되는데 이 중에서 그리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 여기에 있는 곱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곱이 여기에 2배가 돼야 된대. 근데 2배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덮어주잖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2의 존재 2가 곱해지면 2배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A에는 무조건 2가 들어가야 되고 B에는 2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기 4개 중에서 일단 2개를 뽑아. 2개를 뽑는데 뭐 예를 들어서 4컴 자 일단 4컴비네이션 2에다가 이제 곱해줄게. 자 이거는 B의 집합에서 2개를 뽑는 거야. B에서 2개가 들어가면 나머지 요놈은 되면 안 돼. 되게 되면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2개가 뽑혀요. 그럼 B의 가족권에서 2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A에서도 얘도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요거 2개를 뽑은 게 이 4개 중에서 2개 뽑는 게 요거야. 3, 5가 될 수도 있고 3, 7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 2개를 했어.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2개가 들어가야 돼. 얘는 정역이니까 얘는 다 들어가야 되고 이제 대응이 되는 애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첫 번째 또 여기서 특이점이 있는 건 2야 계속 2 여기 2는 어떻게 될까? 2는 이게 2로 가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2로 가면 여기도 2로 가야 돼. 그치?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2는 2로 가면 안 되고
그럼 갈 수 있는 게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아니 여기 A에서 2, 3, 5로 여기 있는 애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는 2로 못 가. 그럼 얘가 3으로 가든지 5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2의 위치는 3 또는 5가 돼야 돼서 두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가봅시다. 일단 2가 3으로 일단 갔다고 쳐요. 2가 3으로 가. 자, 여기까지는 뭐야? 천천히 하나씩 다 잡아내면 돼. 자, 그럼 3의 입장에서는 뭐가 갈 수 있어? 3은 선택하기를 3이 2가 되면 안 돼. 3은 2로 가면 안 돼. 3이 2로 가면 안 돼.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거는 3이 3으로 가면 3이 5로 가는 거밖에 없어. 3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나눕시다. 3이 3으로 가는 경우랑 5로 가는 경우를 나눠요. 두 번 다 세야 돼. 3이 3으로 가는 거 먼저 할게. 3이 3으로 갑시다. 3이 3으로 가요. 여기서 3이 3으로 가겠지. 3이 3으로 갔어. 3이 3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5가 어디로 가야 돼? 5 여기 5가 만약에 다른 애 2로 가면 안 되고 2로 가면 안 되고 5도 3으로 가면 안 돼. 여기에서 5가 이렇게 3으로 가면 여기 5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5가 대응이 되는 애가 없어져. 그래서 5는 무조건 5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이 3으로 가면 5는 5로 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7은 어디로 갈래? 이제 물어봅니다. 7하고 11은 조금 자유로운데 지금 여기가 대응이 3, 5가 다 대응이 됐고 2, 3, 5 중에서 3, 5는 이쪽에서 오는 게 다 대응이 됐어. 여기 2가 없어요. 2가. 그러니까 7하고 11 중에서 2로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대응이 돼줘야 돼. 근데 7이 갈지 11이 갈지 몰라. 7하고 11이 둘 다 가도 되는데 안 되는 건 뭐야? 7하고 11이 전부 다 2가 아닌 다른 데로 가는 거는 안 돼. 그게 중요해서 그걸 이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자, 7, 11 얘네가 적어도 하나가 2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냐면 7과 11이 2로 대응되지 않는 이제 여사건을 빼줘. 7이 갈 수 있는 건 3가지, 11이 갈 수 있는 건 3가지. 거기에서 2를 빼고 3, 5로만 가는 경우를 뺍니다. 2의 제곱. 그래서 5가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건 경우의 수 하나, 여기서 5개가 되니까 여기 5개가 돼. 이거 한 번 더 풀어야 됩니다. 5로 가는 경우를 또 해봅시다. 이게 뭐 개수가 똑같이 나오면 좋은데 똑같이 안 나와서 문제야. 자, 얘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자, 다시 3이 5로 갑니다. 3이 5로 가요. 3이 5로 가면 일단 이쪽 대응은 끝났어. 3, 5 다 대응됐어. 여기도 보면은 3, 5가 된다. 여기도 2가 또 문제야. 2가 또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3은 끝났고 여기 5부터 가야 돼. 5는 어디로 갈 수 있니? 라고 하면 5가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영역이 5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자 2로는 가면 안 돼. 2로는 가면은 5에서 2로 대응이 돼요. 5가 7로도 못 가고 11로도 못 가지. 그럼 5가 갈 수 있는 거는 3 또는 5야. 여기서 5가 갈 수 있는 건 3. 5로 갈 수 있고 또 5로 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네, 두 가지. 자, 여기 끝났고 3 또는 5가 됐으면 이쪽으로 하나를 갖다 붙여.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가운데는 3, 5는 대응이 끝났고 여기 2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7하고 11이 여기가 적어도 하나가 여기 2로 대응이 돼야 돼. 여기 밑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넣으면 15. 이게 뭐 식은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게 중간에 사고 과정이 되게 복잡해. 하여튼 이거 꼼꼼하게 잘 세야 돼. 진짜. 이렇게 셀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막 수영들을 쫙 펼쳐놓고 다 쓰세요. 진짜. 다 쓰면 돼.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식은 간단해 보여도 너희들이 시험 시간에 이거를 뭐 구현을 못하겠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라서 다 쓰는 거 해봐. 자, 일단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자 30번. 자 30번은 이것도 많이 맞췄네? 이거 맞춘 사람 맞췄어? 네? 중이? 아니야? 한 번 더 있는데? 아 무슨 이거 지우고 하자. 확통은 있잖아. 확통은 이걸 딱 경험을 한 번 시켜주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모의고사 있죠? 8개짜리 모의고사. 딱 거짓말 안 하고 20개 있지. 20개만 딱 풀면은 6개, 7개까지는 금방 오거든. 이제 하나 남는 딱 그 수준까지가 이런 8개짜리 모의고사를 20개만 딱 풀면 돼.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방학 때 할 수 있거든. 근데 엉뚱한 공부하지 마세요. 이제 이제 내신이 한번 끝나고 나면 보통은 내년에 공부를 할 때 이제 일주일에 30분? 이 정도만 쓰면 돼. 일주일에 30분 모의고사 하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수원수투에 진짜 시간 많이 써야 돼요. 엄청 많이 써야 돼. 모든 시간을 수원수투에 다 털어넣어야 돼. 자, 하여튼 30번 갑시다. 자, 이거 좀 어려운데 천천히 할게.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두 상자 A, B에 8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자, A, B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이용해. 하여튼 이게 올해 계속 유행탄 문제야.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오는 횟수가 3의 배수이면, 자, 3의 배수일 때와 3의 배수가 아닐 때, 자, 일단 3의 배수는 3, 6이고, 3의 배수가 아닌 건 1, 2, 4, 6이야.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조건부 확률 노가다 문제인데, 자, 일단 이렇게 되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확률은 3분의 1, 얘는 3분의 2. 확률이 이렇게 되고, 자, 3의 배수이면 위에 거, 그럼 A에 2개의 공을 꺼내서 B에 넣는데, A에서 2개를 B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B에서 1개를 뽑아서 A에 집어넣는데요. 이거를 몇 번? 4번. 4번 반복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 이제 조건이야. 이렇게 일단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애를 구해줘야 돼. 그랬을 때 주사위에 짝수연율이 4번 나와야 된대. 이게 4번 시행 중에서 짝수가 4번 나오려면 이게 짝수고 이게 짝수거든. 잠깐 좀 뭔가 이상한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갔니? 이게 아니지.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 5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저 빨간색을 따로 구해야 돼요. 그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A가 B보다 큰 상황에 저 빨간색 상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게 시행 상황으로 치면 이거를 이름을 붙이게 P라고, 이걸 Q라고 이렇게 붙일게.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조건 전체 상황이 요거 중에 P 중에서 짝수와 Q 중에서 짝수 이렇게 되는 상황.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이렇게 더하기를 안 하고 곱하기일지 뭐 더하기일지 뭘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짝수와 짝수가 나오는 상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4번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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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렇게 나왔는데 6, 6, 6,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꼼꼼하게 해야 돼. 근데 A가 많아야 되니까 A 2개를 B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 상황이 일단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전부 다 이 상황으로 나올 수가 있어. Q의 상황으로 4번이 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Q가 3번에 P가 한 번 나와. 그럼 3개가 이쪽으로 갔다가 2개가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여전히 A가 B보다 큽니다. 그럼 세 번째, Q, P, P 이렇게 하면은 이게 P는 A가 2개씩 가는 거니까 이게 안 되지. 사실 여기서부터 안 돼. 이게 안 돼. 2개밖에 없어. 2개를 일단 구해봅니다. 자, Q가 4번 일어나야 돼. 그럼 3분의 2 확률로 4번 일어나면 돼요. 자, 그래서 3분의 2의 확률로 4번. 여기. 이렇게 되는, P하고 Q 4번
이거 어떻게 써야 되니? 이거 표현이 잘못됐네. 하여튼 이걸로 갑시다.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의 상황과 2의 상황인데 1 중에서 여기 짝수 전부 다 그 다음에 2의 상황 중에서도 짝수 이렇게 표현할게. 이게 좀 더 낫다. 자, 2의 상황은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4 콤비네이션 3에 Q가 한 번 일어나는 게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세제곱에 P가 한 번 일어나니까 3분의 1. 자, 이게 분모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분자로 가는 이제 짝수의 상황을 해줘요. 자, 요거부터 볼게. 요거는 이제 간단하지. 2, 4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6개 중에서 그냥 여기 다시 쓸게. 요 밑에다가 이거에다가 4 콤비네이션 3에 3분의 2의 세제곱에 3분의 1인데 자, 요 중에서 좀 특별하네. 자, 요거 두 개만 나와야 돼요. 그럼 그때 확률은 6분의 2란 말이야. 2, 4만 나와야 돼. 그래서 6분의 2에 4번 다. QQQQ 이렇게 나오는 경우야.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 자, 근데 이 상황이 되는 거는 이제 6분의 2에 3번. 네. 여기 P가 한 번 나와야 되는데 P가 나오는 거 6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확률이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 콤비네이션 4. 이렇게 확률만 이제 변동이 생겨요. 지금 여기 좀 어려워. 자, 조건부 확률이라서 참 어렵고 이거 끝나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